자, 드루킹 사건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열심히 영장을 기각시키면서요. 어제도 경공모의 드루킹 관련 핵심 7명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자, 드루킹이 이 경공모의 회원을 강의하는 사람, 법무하는 사람, IT 교육으로 철저하게 분담을 시켜가지고 이 IT를 담당한 사람들이 댓글에 대해 집중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드루킹이 법정에서 공식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에서요. 대선 전에도 댓글 조작을 했다고 실토를 했고, 그래서 이 회원 7명, 촛보와 초맘 등 회원 7명이 IT 분야에서 댓글 조작을 위한 서버 관리, 매크로 프로그래밍 킹크랩에 대한 이 제작 자체가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킹크랩 자체 제작, 그리고 대포폰 조달까지 이걸 다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킹크랩이 대선 때부터도 지금 가동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방향이 엄청난데, 이런 사람들 7명에 대해서 지금 4명 구속되어 있고 서유기까지, 그 외에도 7명이 댓글 조작에 관련되고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영장을 다 기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까지 전부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킹크랩 업무를 맡은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인데 7명만 이 킹크랩과 관련돼서 다 알고 있었고 제작을 했는데, 촛부라는 사람은 서울의 한 공대 나와서 휴대폰 판매업도 했는데 이 170개의 매크로 조작에 동원된 핸드폰을 촛부가 조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이 170여 개 나왔을 때 그게 전부 댓글 조작에 동원됐을 거라는 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댓글 조작을 하는데 동원된 이 핸드폰 판매업을 했던 촛부라는 사람이 다 가져왔고, 그는 경인선 블로그 운영자고 문재인 팬클럽 달빛 기사단 회원이라는 겁니다. 초맘이라는 사람은 서버 관리를 맡았던 또 다른 핵심이래요. 그래서 드루킹이 물건도 팔고 독자 채팅 앱인 주주인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서버를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에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타이밍도 이 사람이 관리를 했대요. 그리고 매크로 조작 프로그래밍 킹크랩 제작과 운용 총괄은 푸른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경공모 조직 내에 IT 부문 최상위에 이르는 인물인데, 여기에 프로그램 관리자, 고객길 레이서, 지원 업무를 맡은 트렐로라고 하는 두 회원과 대기업에서 게임 개발 업무를 하는 걸로 알려진 낙화라는 사람도 킹크랩 개발과 운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검찰이 대부분 이제 경찰이 청구를 하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될 건데 검찰 차원에서 기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이 지금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전에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이 드루킹 핵심 공범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자, 검찰이 드루킹 김모 씨의 두 번째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공개했는데, 대선 전에도 킹크랩 프로그램을 구축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부분은 킹크랩은 얼마 전에 했고 대선 때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었다. 처음에는 매크로 프로그램만 갖고 했다. 그러다가 킹크랩을 이렇게 만들어서 썼는데 이 킹크랩이라는 서버가 대선 때 관여되었는지는 그거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러다가 이제 대선 때 킹크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유기 박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대선 댓글 조작을 이제는 경공모의 드루킹 핵심 척근 서유기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서유기 박씨 진술을 토대로 댓글 조작의 정확한 시점과 규모를 확인 중이고, 그 다음에 킹크랩 프로그램 작동 원리도 재판에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킹크랩은 명령을 입력을 하면 댓글 공감, 비공감을 원하는 만큼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미국 아마존 서버에 킹크랩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거기에 대상 기사와 댓글을 입력을 하면 연결된 휴대전화로 전송이 되는데, 그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크랩과 아마존 웹 서비스와 휴대전화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한 대가 수백 번씩 반복해서 공감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드루킹 일당은 휴대전화를 잠수함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또 작전 관리 창이라고 부른 작업 화면에서는 화면을 띄워놓으면 서버와 연결된 어디에 기사에 댓글이 몇 개 달렸는가 하는 내용을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거의 사이버 부대예요. 사이버 부대. 이거는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 자기와 관련된 네이버 댓글 재판은 빨리 끝내주라. 그래야 특검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검찰은 재판을 빨리 끝내면 드루킹이 석방대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드루킹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언론과 접촉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서유기 박모 씨가 진술한 내용을 검찰이 판사 앞에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태까지 이 중요한 사안들을 전부 보도되지 않도록 통제해 왔습니다. 자,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거는 이제 확인돼서요. 확인이 됐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동 프로그램으로. 검찰은 서유기 진술을 토대로 드루킹 등이 작년 1월 킹크랩을 구축한 이후, 그러니까 2017년 1월 대선 4개월 전에 킹크랩을 구축하고 이때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의 실체다. 알기는 다 아네요. 지금 이 지경인데 2,700만 원을 돈을 거다 주고 15번 이상을 만났고, 그리고 대선 때도 댓글 조작을 했고, 뭔 기사를 좀 신경 쓰라고 이렇게 보냈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왔는데도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에 댓글 작업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김경수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개새끼들이에요. 드루킹이 댓글 조직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경수가 사전에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규명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걸 규명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있어야 김경수의 수사를 압축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경수하고 드루킹은 뭐하는 관계예요? 뭐하는 관계라서 돈 거다 주고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문자들을 주고받고 기사 주소를 보내고 확인하고 거짓을 하는 겁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요. 자, 경공모의 텔레그램 채팅방 화면을 입수했어요. 아마 USB를 지난번에 이 촛불가 하는 사람 USB를 중앙일보가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챙겼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2017년 4월 17일 날 오후 7시 35분에 서유기가 인터넷에 올라온 장미 대선, 즉 5월 대선이란 뜻이죠. 장미 피는 불붙은 유세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채팅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의 기사를 보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로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자유한국당 놈들 선거 때마다 서민 대표하는 게 습관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든 사람을 농락하고 다니네. 공감이 837개가 있었대요. 이어 장미 대선이 아니고 촛불 대선이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답니다. 10분 뒤에 이 채팅방에 지금 31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경공모 둘리라는 아이디가 또 다른 기사를 올렸어요. 문재인 광화문 시대에 연다. 북악산 청와대 시민들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고 합니다. 개뿔 시민들의 것구나. 거기 댓글에서 문재인 좋아요, 멋제 부려요,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모두 문재인을 연호했어요 등이 100회에서 200회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 서유기 박 씨는 경공모 활동 자금을 만들기 위해 비누 업체 프로랄 마음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서유기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이 사용에 가담한 혐의로 서유기가 구속 기소가 됐죠. 어제요. 그래서 경공모의 또 다른 채팅방에서는 드루킹이 직접 댓글로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KBS 뉴라는 댓글방인데 186명이 가입된 있었다는 겁니다. 2017년 4월 6일 대선 한 달 전이에요. 안철수가 한참 뜰 때예요. 자, 드루킹은 문재인 광주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며 전국 순회 시작이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지원을 부탁한다고 댓글 작업을 부탁했고 이 기사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때 안철수가 문재인을 거의 추월하느냐 할 때입니다. 자, 드루킹 아이디로 안철수의 젊은 정치, 강철수 이미지가 호남의 조폭들하고 손잡는 거였냐라는 댓글을 드루킹이 직접 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감들을 늘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모 내부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문재인을 이렇게 따라잡을 때 경공모에서는 안철수 때리기에 집중했던 증거라고 그렇게 회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네이버 정치 댓글이 많은 뉴스 5위, 즉 댓글이 5,300개가 달린 이 기사가 문재인 측 안철수 선거인단 차떼기 밝혀야 조폭손 빌린 의혹도 였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 댓글에도 경공모 회원들이 쓰는 아이디가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루킹은 채팅방에서 김경수를 직접 언급하면서 김경수가 링크를 보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작업을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2017년 7월 30일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지지율 관련 부분의 기사였겠죠. 자, 김경수가 이거 하라고 시켜놓고는 또 한 개를 더 하라고 시켜서 우리가 그거 댓글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겠죠. 자, 어제 이 대사를 이야기하니까 1급 총영사로 가라 하고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를 하니까 센다이 총영사로 가라고 했다라는 말을 김경수 측은 부인하면서 기자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경찰한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한다. 웃기고 있네요. 지금까지 검경이 수사 중인 사항을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과 발표할 때만 공개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요. 경찰이 무책임하게 도를 넘은 김경수에 대한 비사실 공표 행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면서 경찰이 앞장서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단죄돼야 될 악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민주당이 지금 김경수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드루킹. 이 축구에서 드루이 나면 공을 안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드루킹. 킹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드루킹이 돈 받고 일한 조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조직이 대선 때에도 분명히 개입을 했을 거고 이것은 일상적인 선거 브로커 조직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와서 보면 드루킹이라는 것이요. 돈 주면서 심지어 김경수 보좌관이 먼저 돈을 요구해서 줬다라는 드루킹 측 진술까지도 나왔습니다. 김경수가 자기 보좌관 서울대문 인류학과 후배인 한 보좌관을 이 사람은 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고 드루킹 쪽에 붙여주고 그래서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 친구한테 좀 잘 부탁한다고 돈을 500만 원을 잘 알아봐 달라고 줬다는 건데 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좀 있으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이런 보도까지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요. 정치판에 사상 처음으로 캠프의 사조직, 저는 이 드루킹 조직이 문재인 캠프의 사조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캠프 사조직에서 돈을 받아서 사람을 부려서 선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선거 작업을 하면서 죽도록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해외에 킹크랩이라는 서버까지 만들어서 또 웹 서비스를 해주는 추적이 되지 않는 아마존에 들어가서 거기 얹어놓고 휴대폰을 170대를 사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170대가 나왔지요. 안 그러면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걸 대선 때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개인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은 한마디로 민주당 캠프에서 이런 댓글 작업을 수행했다 하면 이건 뭐 세상이 뒤집어질 내용이니까 캠프 밖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여론을 조작을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문재인 지지가 광범위한 것처럼 만들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려고 이 위험한 작업을 드루킹 쪽에 시켰고 드루킹 쪽은 킹크랩이라는 서버를 1월 달에 만들어서 해외에 서버를 갖다 놓고 심지어 보안을 위해서 웹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국군의 아마 사이버 사령부보다 얘들이 훨씬 뛰어나게 했고 국정원 댓글팀보다도 훨씬 뛰어난 첨단 장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드러나고 적발된 다른 한마디로 캠프 사조직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직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기술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자금 능력이 현저히 뛰어나다. 거의 북한의 사이버 부대 수준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드루킹 조직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사이버 사령부보다 뛰어난 한마디로 돈 주면서 자원봉사한 대선용 여론조작용 문캠프의 사조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일입니까? 거의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이걸 조작을 했고 김경수하고 드루킹하고의 관계는 아마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면 김경수의 지시를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결과도 매일 집계내어서 보고했다. 실제로 압수된 USB에 매일매일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경수는 이걸 받고 김경수보다 더 위에 캠프 대변인이든 김경수가 더 위에 보고할 때가 있었겠어요? 틀림없이 김경수는 그 사실을 후보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김정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인선도 가자인 게 우연히 나오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경수를 지금 협박하는 드루킹을 구속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나서서
도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시점을 거짓말을 하고 한 일들이 다 전부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당시 당 밖에 이렇게 위험하게 여론 조작을 하는 희대의 사이버 사령부 조직을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밖에서 이걸 뿌리면서 대선을 해서 이겼다. 그래서 안철수도 죽이고 반기문도 죽이고 홍준표도 죽이고 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경선에서는 이재명도 죽이고 안희정도 죽였냐. 이제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의 대선 당선에 대한 한마디로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문 정권이 전폭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 시간에도 계속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면 이 사건은 검찰, 경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방송에 가니까 나와가지고 누가 그럽디다. 민정수석실의 조국 수석이 정말로 잘하고 있고 검경에 개입하지 않지 않냐. 내가 그래서 참 할 말을 잊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코앞에까지 갔습니다. 드루킹은요 한마디로 죽도록 일해주고 빤 맞은 문캠 사조직입니다.